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리얼터 라이센스와 제너럴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부동산 비즈니스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박사 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나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테크를 좀 해봤다, 중간 이상 레벨의 실력자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20년 가까이 했고 성공 경험이 꽤 있는 상태로 미국으로 오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얘기, 제가 깨달았던 얘기들을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으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만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0년도 IMF가 막 끝무렵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겠죠.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그런 때 2000년대와 그리고 현재 24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자료는 제가 충분히 객관성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객관성은 믿으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스탁 마켓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부동산 마켓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스탁 마켓을 보시면 2000년대에 비해서 약 한 4배 정도가 상승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승률만 보아도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주식시장이 3배나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마켓의 볼륨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한국의 스탁 마켓의 볼륨은 약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약 40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규모의 경제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스탁 마켓의 볼륨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승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약 4배가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약 3배 정도가 지난 24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마켓을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보다 미국의 경우가 더 상승률이 작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관가했던 부분인데, 한국에서 재건축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집을 플리핑이라고 하죠. 리모델링이나 플리핑을 해서 팔면 꽤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수익률이 한국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중위권 주택 가격이 2000년대에는 약 한 20만 불 됐는데 지금은 한 51만 불 정도 됩니다. 약 한 2.5배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한국은 제가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을 하지 않고 서울만 발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겠다 싶어서 서울 자료를 넣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시면 지난 24년간 약 4배가 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도 3배가 훨씬 넘어가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이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포동의 32평 아파트가 2000년도에 약 2억 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30억 원이 넘어가니까 약 한 15배 넘게 상승을 한 꼴이죠. 그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평균은 4배, 최소한 4배는 넘게 상승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지난 24년간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이 수익을 봤을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이 수익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다음은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의 중위권 주택 싱글 패밀리 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주택 비용이 건축을 새로 하려면 약 한 6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가 됩니다. 100만 불짜리 주택, 방 3개짜리. 그런데 이와 비슷한 중위권 주택이라고 하면 한국에는 방 3개짜리 34평 아파트가 되겠죠. 34평 아파트에 땅값 빼고 건축비만 봤을 때 최근에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투자했던 아파트의 재건축
평당 비용을 480만 원과 520만 원을 가지고 시공사와 줄다리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건축비가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거의 1,000만 원은 줘야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의 34평 아파트 100만 불, 약 14억, 환율을 1,400원으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아직 1,400원은 안 되지만. 그랬을 때 건축비가 3억 4천이니까 14억에 3억 4천이면 약 한 24% 정도가 그 비율로 차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아파트는 그런데 단독주택은 어떤가? 성남이나 판교 분당 근처에 단독주택, 약 한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짓는다 했을 때 비용은 평당 850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랬을 때 전체 14억, 100만 불짜리 14억 주택의 건축비는 약 한 30% 정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주택은 건축비가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땅값이 더 비싸다. 그게 서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지방은 다르죠. 어쨌든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24%에서 30% 정도다. 자,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미국의 집을 살 때 왜 저렇게 건축비가 비싸냐? 나무로 지었는데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근도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인건비와 재료비가 비싸다는 뜻이고, 결국 여기 사시면서 메인터넌스, 즉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플리핑할 때 그 비용 역시도 비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미국에 살면서 집을 리모델링이나 메인터넌스를 안 할 수는 없고 한국보다 자주 해야 되고, 또 그 책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는 적을지 몰라도 보유세도 비싸고, 또 집을 관리하는 관리, 메인터넌스 비용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급적 오래된 집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집을 수리할 줄도 알고 정말 나는 집을 한 채를 지을 재주도 있다. 그러면 뭐 흠집 사서 새 집으로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 집의 로케이션, 결국은 로케이션만 보지 말고 집을 살 때는 그 집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랑 같이 집을 보러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집의 겉모양만 봐서 이 집 좋네요, 예쁘네요, 집을 팔려고 페인트하고 싹 덮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상태를, 퀄리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항상 집을 같이 보러 다니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첨언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박사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